안녕하십니까? 김채은과 함께하는 문학으로의 초대,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산업혁명 당시 활동했던 작가인데요.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1840년까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바뀌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장들을 짓고 철도들을 만들면서 이곳들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력이 증진되고 물품 가격이 하락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것들이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빈부격차, 노동 착취, 도시 빈민가와 범죄율 증가, 부패한 사법제도 등으로 사람들의 삶은 나날로 피폐해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가운데 태어나서 영국의 대문호가 된 찰스 디킨스, 19세기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1812년에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존 디킨스라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어린 시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가게 되는 채무자 감옥에서 살기도 하고 12살 때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1833년에 의회 기자로 일하고 1834년에 보즈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보즈의 스케치라는 책은 흥행하면서 그가 작가로서 등단하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35년간의 작가 생활 동안 15권의 장편 소설과 총 1만 쪽이 넘는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또한 1,000명에 달하는 캐릭터들을 창조해내면서 셰익스피어만큼의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상상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찰스 디킨스는 어린 시절 런던의 빈민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비참한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곤 했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서 생생함과 또 현장감이 더욱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찰스 디킨스는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작품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냈을까요? 바로 사실주의와 인본주의를 통해서입니다. 사실주의는 현실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재현하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사실주의는 런던 뒷골목의 무관심, 이기심, 탐욕과 위선을 사실주의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837년에 올리버 트위스트가 있는데요. 올리버 트위스트에는 사회의 악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자 집단입니다. 여기서 찰스 디킨스는 이 범죄자 집단을 올리버는 이보다 더럽고 비참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길은 매우 좁고 질척거렸으며 공기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조그만 가게들이 여럿 있었으나 취급하는 유일한 물건은 산더미처럼 몰려있는 아이들인 것처럼 보였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찰스 디킨스가 어떻게 사실주의를 그의 작품 속에 녹여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인데요. 인본주의란 산업혁명이 초래한 비인간화에 맞서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사랑, 인간다운 삶을 중시하는 사상을 말했습니다. 그의 인본주의 글쓰기는 1843년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처음에는 남과 나누기 싫어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가 세 명의 유령을 만나고 남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내 사업이 되었어야 했는데 자비, 그리고 친절이 내 사업이 되었어야 했어 라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찰스 디킨스는 이기적인 삶이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쇠사슬과 과목이며 나누고 사랑하는 삶만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 하나인 위대한 유산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 핍은 나는 신사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신사 핍은 처음에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또 부유한 상류층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방탕한 삶, 즉 자신이 생각한 신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깨달음을 얻을수록 그는 이것이 진정한 신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신사란 돈과 같은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 즉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디킨스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쓸 적에 찰스 디킨스는 굉장히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가족들과의 많은 이별들을 겪게 됩니다. 딸의 죽음,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 동생의 죽음과 어머니의 별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디킨스는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와중에서도 끝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 58세의 나이로 찰스 디킨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등장과 퇴장에 마치 혜성과도 같은 이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스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러한 찰스 디킨스를 산업혁명의 어두운 사회를 잘 담아낸 그릇과 같은 작가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의 모습, 산업혁명의 모습들을 그의 작품이라는 그릇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했던 산업혁명은 너무나도 어둡고 비참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본주의, 즉 산업혁명이 낳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반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의 작품들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디킨스의 그릇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부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고 인본주의를 통한 희망적인 메시지, 사실주의를 통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디킨스는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디킨스는 그의 일생 속에서, 그의 수많은 글들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 나눔, 자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문구와 그런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디킨스가 속삭이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김채영과 함께하는 문학으로의 초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